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빈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빈야사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장점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먼저 간단한 빈야사를 한번 보죠. 이 상태에서 마시고 두 손을 머리 위로 할 때 오른발을 같이 들고 내쉬고 런지백 마시고 서클 손 내쉬는 호흡에 스칸다아사나 그리고 스칸다 와일드 싱 정도까지를 한번 보죠. 그러면 이 빈야사를 어느 정도 연결해서 동작을 하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마이크를 짚고 있으니까 한 손만 들고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빈야사의 장점은 전환이에요. 움직임을 하나 떼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걷고 뛰고 뭐 계단을 오르고 등산을 갈 때 우리가 하나 가는 게 아니라 동작을 연결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빈야사를 할 때 이게 하나가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표시가 나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발을 들 때 골반이 옆으로 빠진다거나 혹은 한 발을 들 때 흔들려서 잘 설 수 없다거나가 표시가 날 거고요. 두 번째, 들어서 한 발을 뒤로 빼는데 런지, 접히는 발이 런지가 안 되면, 스쿼트가 안 되면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가죠. 다리를 뒤로 뻗어서 뒤로 기울였다가 런지로 가죠. 또 표시가 날 거고요. 서클 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깨가 잘 안 움직여지면 대부분은 이제 허리랑 골반을 쓰게 될 거니까 일로 넘어가고요. 혹은 어깨부터 트위스트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형태로 적응해 있는지도 표시가 나고, 스칸다아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 범위에 대한 게 표시가 나겠죠. 저 사람이 잘 접어서 다리에 힘을 써서 잘 앉아질 수 있나? 끝까지 앉아져야 바닥을 짚을 거니까. 그럼 이런 것들, 이 빈야사 안에서 저 사람이 움직임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잘 표시가 나요. 첫 번째, 이게 표시가 나는 작업을 빈야사에서 확인하기가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제 수업 중에 이제 인사이드 플로우 수업이 있으니까 유튜브에는 저작권 때문에 잘 안 올라가는데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제 인사이드 플로우 영상을 종종 스토리에도 올리고 피드에도 올리는데 정해진 시퀀스의 동작을 잘 연결해서 하는 작업들을 플로우에서 하니까 알아내기가 좋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여기까지 알아냈다라고 치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발로 섰는데 고관절이 옆으로 이렇게 골반이 옆으로 빠지고 있다거나 혹은 발목이 흔들려서 중심이 계속 흔들린다거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접근법을 바라보면 이제 빈야사의 형태로는 제가 생각해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맨몸 운동, 요즘에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수, 필라테스 보수 위에서 한 발로 서서 1분 동안 버티는 거거든요. 1분, 5세트. 그러면 각 발 1분씩이니까 10분이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적어도 발목이 흔들려서 한 발로 섰을 때 발목의 위아래가 힘을 못 써서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다 잡혀요. 그리고 엉덩이 옆으로 빠지는 것들 마찬가지. 보수 위에서 이러고 서 있으면 바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은 이 동작을 별도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발을 들어서 런지, 뒤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이 다리를 뒤로 뺄 때 자꾸 이렇게 오는 습관이 있었네. 바꿔 말하면 앞에 발을 접지를 못하네. 라면 방금 제가 했던 한 발로 하는 스쿼트류들을 연습시키겠죠. 이 동작이 되면 여기에서 뒤에 발만 펼 수 있으면
런지의 형태로 갈 거니까. 혹은 뭐 슬라이딩 패드 같은 거 다리에 놓고 그냥 뒤로 미는 연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빈야사를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죠. 같은 시간 안에서. 즉, 같은 시간 안에서 빈야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내가 잘 안 되는 동작을 빈야사에서 확인했으면 그 각각의 파트들, 제가 배운 표현으로는 비어있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뒤로 가는 과정에서 이 구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걸 보상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비어있는 이 구간을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채워나가는 과정은 빈야사 형태로 반복하는 것보단 그냥 단순한 형태의 보조 운동으로,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스트렝스, 근력 운동이죠. 런지, 스쿼트 뭐 이런 류들일 거니까. 이거를 해서 채워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했던 스칸다하사나. 여기에서 옆으로 앉을 수가 없네? 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코삭 스쿼트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동작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앉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코삭 스쿼트를 연습을 시키는 게 스칸다하사나를 완성하기까지 과정이 훨씬 더 빠를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요가의 장점, 빈야사. 빈야사는 전환이거든요. 전환을 어떻게 시키면서 동작을 이어갈 건가인데, 이 이어가는 전환이 최대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려면 그 전환에 필요한 움직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전환에 필요한 움직임들을 활용하려면 각각의 부분들이 움직임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각각의 부분들은 이제 통합적으로 빈야사의 동작 안에서 하는 것보다 따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빈야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빈야사예요. 전환할 수 있다. 동작을 연결시킬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맨몸 운동의 장점은 이 빈야사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를 섞죠. 완전 초보 수업이다.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완전 초보분들만 오셨네. 그러면 빈야사의 부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작 다 해봐야 오늘 한 발 설 때 이러고 서 있으실 거고, 런지 갈 때 이렇게 가실 거고, 스칸다하사나 갈 때 이게 안 돼서 이렇게 가고 있가거나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될 건데, 이거를 빈야사를 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낮은 형태의 빈야사, 수리야 A, B만 시킬 수 있나?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야 A, B를 반복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움직임들, 팔을 잘 쓰는 움직임, 다리를 잘 쓰는 움직임, 코어를 잘 쓰는 움직임들을 먼저 해놓고, 이 기간이 적어도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빈야사 할 때 본인들이 몸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몸을 쓸 수 있는 분들은 빈야사만 해도 충분히 몸을 잘 쓰게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쯤이면 이제 요가만 해도 힘들어요 라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요가만 해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로 할 수 있다면 다른 운동을 해도 몸을 충분히 잘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떤 운동을 해도 힘들고 어떤 운동을 해도 아마 건강에 도움되는 형태로 할 거예요. 적어도 관절이 아픈 형태는 아니실 거다. 이런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본인의 몸 상태에서 내가 현재 비어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지? 요가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손목일 거예요. 손목. 바닥을 짚었는데 와일드 스윙, 우르드바 같은 거 하면 손목이 너무 아파. 왜냐하면 손목만 강화하는 운동은 요가에서는 잘 안 시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플랭크 포즈에서 손목을 들 수 있을 정도로는 뭔가를 보조 운동으로도 하는 게 없죠. 그러면 손목 제외한 이 관절들은 충분히 잘 쓰고 있겠지만 얘는 거의 안 쓰고 있을 거니까 퍼포먼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약한 부분에서 계속 부하가 걸리겠죠.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손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운동들을 조금씩 추가해 보셔야 되고, 제 추천은 맨몸 운동, 흔히 생각하는 보조 운동들, 푸시업, 런지, 스쿼트, 풀업, 플랭크류들을 조금씩은 해보셔야 되고,
그 중에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반드시 포함되면 좋겠고요. 이게 되면 본인이 잘 하는 운동들, 뭐 하타면 하타, 아시탄가면 아시탄가, 칼리스테닉스면 뭐 맨몸 운동이면 맨몸 운동, 핸드스탠드면 핸드스탠드가 분명히 퍼포먼스가 높아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뻣뻣한 편인데 요즘에 이런저런 가동 범위 훈련들을 조금씩 더 하고 있거든요. 하누만 아사나라든지 어깨를 여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근데 이걸 하고 나면 핸드스탠드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느낌도 좋아지고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땐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잘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본인이 약점을 조금 채워 넣으면 본인의 강점이 보통은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근데 약점을 아예 내버려 두고 내가 좋아하는 강점만 계속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이제 얘가 약점이 발목을 잡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 강점들이 어떠한 보상작용들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핸드스탠드를 그냥 제 혼자 맨몸으로 맨땅에 헤딩할 때 하루에 푸시업을 한 200개씩 웜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푸시업 처음에 할 때야 당연히 힘이 좀 붙고 좋아지겠지만 푸시업만 이제 푸시업에 반대되는 운동들 링로우나 풀업 같은 걸 아예 안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만 계속 좋아지면 여기만 말려지겠죠. 그런 형태로 발생하면 이제 핸드스탠드 팔을 들 때마다 찝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실제로 찝히기도 했고 막 그런 형태로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정리해보죠. 제가 생각하는 요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빈야사예요. 움직임의 전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빈야사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넣기에 좋은 건 정확히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넣기가 효율적인 건 보조 운동들이에요. 풀업, 푸시업, 스쿼트, 런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잘 섞이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본능상 본인이 일부러 힘든 걸 차지할 수는 없어요. 본능에만 맡기면 당연히 내 생존에 유리한 건 힘든 걸 피해야 되고 어려운 걸 안 해야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에너지를 아끼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움직임에 관해선 적어도 본인이 잘 움직이는 방법을 택한다면 어느 정도 힘들게 움직이게 될 거고 어느 정도 어렵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 이제 그 이상의 영역에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취향이에요. 뭐 하타면 하타, 아시탄가면 아시탄가, 핸드스탠드면 핸드스탠드. 이 취향 따라 가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이거를 어느 정도 자기만의 기준선을 좀 잘 정해보시고 기준선을 잘 모르시겠다면 주변에 있는 코치분들 혹은 이제 각 분야별로 수치화된 기준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심폐지구력이면 최대 산소 흡입량, 근력이면 이제 표준 지표들이 있어요. 뭐 푸시업 몇 개, 윗몸 일으키기 몇 개, 달리기면 이제 몇 미터 몇 초 안에 이런 등급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기회 되면 찾아서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기 좀 애매하니까 올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튼 수치화되게 확인도 가능하시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명상 때마다 제가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수업이 있어요. 서울에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또 서울에 올라갈 거고 월요일 날 낮에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쯤 오셔서 이런저런 체크 한번 받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비 오는 주말이고요. 오늘도 움직이는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